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에서 작성이 되어지는 라인이나 서클과 같은 객체 명령들이 VBA 편집기에서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모듈을 하나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프로시저를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시저의 이름은 라인이라고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end 서브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되고, 이제 탭 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이제 라인을 작성하는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작성을 하려면 이제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한 두 개의 점을 이제 변수로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명령은 이제 dim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의 변수명을 이제 sp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이제 배열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열로 이제 선언을 하시려면 이렇게 괄호를 하고 이제 인덱스의 값을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배열의 인덱스의 첫 번째가 이제 1이 아닌 0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s를 타이핑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자동 생성 창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D를 누르면 D에서 이제 더블을 더블 클릭해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구문의 의미는 이제 sp라는 배열의 데이터 타입을 이제 더블로 선언하겠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러한 선언이 되는 데이터 타입에는 이제 숫자형, 문자형, 그리고 논리형 등의 데이터 타입이 있고, 이때 이제 더블이라는 것은 이제 8바이트 실수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엔드포인트의 변수명을 EP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두 번 치고 이제 이러한 변수의 배열에 들어가는 인덱스의 값들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괄호를 하고 이제 첫 번째 인덱스 값을 0으로 입력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콜론을 타이핑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의 값을 그대로 또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엔터키를 누르고 다시 이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값에는 이제 콜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덱스를 1로 하고 이제 마지막은 2를 타이핑해 준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배열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라인을 작성하는 점의 이제 좌표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인덱스 값은 x축, 두 번째는 y축, z축의 좌표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end 포인트로 변수명을 다 바꿔주고, 이제 배열의 인덱스도 타이핑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좌표값은 이제 100, 200, 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라인이 실제로 이제 작성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구문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먼저 이제 this drawing이라고 먼저 타이핑을 하고 점을 찍으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 생성 창이 생성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M만 입력을 한 다음에 모델 스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다시 점을 찍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구현할 수 있는 메서드가 나열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메서드는 이제 add 그 첨자가 붙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dd 라인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러한 add 라인의 메서드에 대한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 add 라인에 대한 어떤 변수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작성한 변수들만 나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드는 모두 작성이 되었고,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누르고 작성이 되었고, 이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려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F5 키를 누르시든지 혹은 이렇게 재생 버튼처럼 생긴 것을 클릭을 하면 일단 컴파일 오류가 떴는데, 그렇다면 이제 프로시저 이름을 한번 한글로 라인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이름을 바꾼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설정을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실행을 누르면 일단 컴파일 오류는 뜨지 않는데, 우리가 폼으로 작성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오토캐드로 넘어가지는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오토캐드로 넘어간 다음에 라인이 살펴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라인이 어떤 하나가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id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서 우리가 코딩이 된 대로 이제 100, 200,0으로 작성이 되었고, 두 번째도 0,0,0으로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명령을 실행을 했는데, 앞서 보시다시피 라인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바로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코드 상에서도 우리가 줌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줌 all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재설정을 누른 다음에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다시 이제 코드 창으로 돌아와서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오토캐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객체가 뜬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좌표값을 한번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점은 그대로 하고 이 값을 이제 200, 300으로 입력을 해주고 다시 재설정을 누른 다음에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토캐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앞서 우리가 작성한 라인인 것 같고,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열에 있는 값들을 수정을 해서 이제 작성이 되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코드 편집 창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다시 삽입에 가서 이제 모듈이 하나 작성이 되면
이제 프로시저를 이제 또 추가로 삽입을 할 수 있는데, 프로시저가 아니라 이제 모듈을 하나 더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서클을 작성을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클도 그 라인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 그 모듈 2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라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일단 영어로 서클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일단 컴파일 오류가 떴는데, 일단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를 하고,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 코드상에서 지원하는 어떤 메서드는 이제 중심점 원을 그 코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중심점에 대한 좌표값과 그러한 중심점에서 이제 반지름값만 알면 우리가 원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 변수에는 그 중심점에 해당이 되는 그 센터에 대한 그 좌표값에 대한 그 변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 값인 레디어스를, 그 레디어스에 대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러한 센터에 대한 그 변수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레디우스 값만 그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센터의 그 값은 일단 500,0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제 레디우스의 값을 100으로 해주고, 이제 이 뒷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점을 찍어서 그 add circle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센터와 레디우스를 지정을 해주고, 다시 이제 재설정을 누르고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이제 그 매크로 이름이 라인으로 뜨는데, 다시 이 부분이 지금 삭제를 하고, 그러면 한글로 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한 다음에 다시 재설정을 누르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토캐드 창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이 하나 작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오토캐드 상에서 이러한 객체를 작성하는 코드를
이런 형식이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 베이직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식을 모르면 이제 오토캐드 상에서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캐드에서 주어지는 도움말에는 이러한 메서드에 대한 형식에 대한 그 코드 예제라든지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VBA에서 도움말을 클릭을 해봐도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이제 이러한 것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일 탐색기에서 그 오토캐드가 아니고 그 ACAD 그 auto.chm이라는 그 파일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이러한 그 HTML 그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액티브엑스 레퍼런스 가이드라는 그러한 HTML 파일이 실행이 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액티브 모델이 아니고 이 메서드에서 그 add 메서드를 그 a 메서드에 대한 그 add 메서드에 대한 이러한 그 명령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찾아서 이러한 형식들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제 add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ActiveX로 그 그 메서드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설명과 이제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최신 버전에는 이제 이러한 그 설명서가 이제 한글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러한 영문으로만 되어져 있는데 어차피 뭐 영어로 되어져 있어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예제 코드도 이러한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명령들에 대한 이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이제 뭐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바로 붙여넣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이제 각각의 명령에 대한 것들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할 점은 이제 실제로 이러한 코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자동화에 응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라인을 구현하는 것보다 바로 이 오토캐드에서 명령을 실행해서 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 많은 그 애드 메서드를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찾아서 본다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구현했던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코드에서 이제 기본 코드는 이제 유사하게 가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샵이라는 어떤 기호가 첨가가 되어진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라인 오브젝트라고 하는 어떤 그 오브젝트를 하나 더 선언을 해서 그 오브젝트 상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변수를 또 따로 그 명령을 사용을 해서 또 이러한 식으로 구문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 코드를 여러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VBA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포스트로피를 그 찍고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은 이제 이러한 코드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석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그 레퍼런스 가이드 같은 경우는 그 제 블로그에도 올려둘 테니까 그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